저는 결혼 생활 겨우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혼인신고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갈라선 셈이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제 신혼 3개월을 이야기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어느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말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함께 모여 운동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함께 뛰고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니 답답한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주말마다 동호회 모임이 있었고 평일 저녁에도 시간이 남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 어울렸어요. 그 중에서도 저랑 정말 대화가 잘 통하고 자주 어울리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이었죠. 6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진을 열심히 찍더라고요. 오빠, 근데 오빠는 사진을 왜 그렇게 많이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런 건 아닌데 엄마한테 사진 보내드리려고. 항상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 음식 사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밖에서도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지. 실제로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 어머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 옆에서 엄마와 전화를 하면서 지금 어디인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사람 참 정 많고 살가운 사람이구나, 부모와 사이도 좋은 가정적인 남자라는 생각밖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이 남자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었나 봐요. 그때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더 경계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만약 데이트를 반나절 정도 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5-6번 자기 엄마와 통화를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걸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냐, 재미있냐, 언제 집에 오냐, 올 때 뭐 사와라 등등. 한번 전화를 받으면 보통 10분 정도는 통화를 했고 남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그런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요란스레 뭔가를 준비하는 듯 보여서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멋진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프로포즈 자체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반지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반지 자체도 알이 커 보이는 엄청 고가의 반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이렇게 비싼 다이아 반지는 받을 수 없다고 당장 환불하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걱정 말라며 결혼식까지 전부 자기한테 다 맡기라 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봐. 나 자기랑 결혼하려고 정말 열심히 모았어. 저한테 본인 통장 잔고까지 열어서 보여줬는데 정말 억소리 나게 많은 돈이었습니다. 3억이 훌쩍 넘는 현금이었고 아무리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해도 계산상으로는 이 나이에 절대 모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돈이 있냐고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걱정도 팔자네. 내 친구가 주식을 좀 할 줄 알거든. 걔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원금이 2배, 3배 되는 건 일도 아니더라. 이참에 회사 때려치우고 전문 주식 투자를 해볼까 싶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금까지 번 것도 운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주식에 계속 손을 대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남편은 한 번에 투자하는 액수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들어간 돈이 많으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온 신경은 본인 주식 계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식장을 보러 가건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건 핸드폰만 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만 하루 종일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 말고 카페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급한 전화라도 받나 싶어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저는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 되던 날 겨우 그 인간과 연락이 다시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까지 왔다며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이고 결혼도 싹 없던 일로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핏발이 다 서 있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얼굴살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에 자기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배로 불리더니 그때부터 간이 커져서 스스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만에 1억 가까이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원금을 찾는답시고 남은 2억 전 재산을 전부 다 주식 계좌에 털어넣어서 싹 날렸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선물이니 옵션이니 그런 걸 하다가 다 날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참 화도 났지만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나 싶어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서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2번 다시 주식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못 지키겠으면 지금 빨리 헤어지자. 안 할게. 정말 약속할게. 나 다신 안 해. 진짜야.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약속을 제 핸드폰에 녹음해 두었어요. 이미 잃은 돈은 잃은 돈이고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사라져버렸으니 월세를 구해야 하나, 제 돈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부모님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세를 주고 있던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 신혼집으로 쓰라며 선뜻 내주셨어요. 참 자식으로서 면목이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사람과 순탄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는 집을 내가 장만했다고 하면 안 될까? 엄마는 내가 주식으로 돈 날린 것도 아직 모르셔. 그런데 그 사실 아시게 되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몰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자. 근데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명의 확인하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 제가 한번 배려해줬더니 남편은 혹시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줄 수 있냐며 한술 더 뜨더라고요. 명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말이라고 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색을 하고 째려봤더니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납작 엎드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말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처음으로 욱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누가 더 했네 아니네 따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는데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오빠 벌써 퇴근했어? 나 때문에 일찍 끝내고 온 거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니? 기다리던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야. 현관으로 달려갔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어머님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망정이지 편하게 입고 있었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왜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오는 건지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빠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나 보네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렀어. 집도 가까운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오며 가며 너희들 챙겨주려고. 너도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엄마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알겠지? 지금 생각하면 왜 저때 제가 칼같이 잘라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어요. 시어머니의 집은 우리 집과 정말 가까웠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정도였어요. 어찌나 저를 가족같이 여기시는지 우리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얘, 너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다. 안 먹는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네, 주말에 하려고요.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와서 냉장고에 채워 넣으셨어요. 본인이 만든 반찬을 먹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셨고 제가 해놓은 음식은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맛이 없냐고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 친정 엄마 닮아서 손맛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눈에는 전부 못마땅하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반찬 모양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죄다 버려라. 그거 어제 만든 건데 버리지 마세요. 오빠도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걔가 진짜로 맛이 있어서 먹었겠니? 애가 착하니까 먹기 싫다고 말도 못한 거 아니야? 진짜 어머님 말 한마디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름대로 유명한 식당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까지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이 식당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셨고요. 그냥 제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 마마보이 같은 놈은 계속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소리만 반복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카톡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터졌나 싶어 확인을 하는 순간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죠.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제 옷장 서랍을 열어 언더웨어를 전부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겁니다. 이런 색깔은 좀 여자가 싸 보이지 않니? 내 아들은 이런 디자인 안 좋아해. 조신한 걸로 바꿔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 방에 들어올 때 항상 조심하셨고 옷장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사진까지 찍어서 제게 보내는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옷장 서랍은 왜 뒤지고 계시는데요? 왜? 왜긴 왜야? 그냥 열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너희가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확인해 본 거야. 어차피 여자끼리인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지금 그게 시어미한테 목소리 높여서 화를 낼 일이냐?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적이 없으세요.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나빠?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참나, 요즘 애들은 진짜 당돌하네. 건방지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알겠다, 미안하다, 끊어라 끊어. 이 늙은 여우 같은 여자가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 잠시 후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엄마가 울고 계신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 내용과 제 옷을 찍어 놓은 사진들을 그대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화를 내려면 제대로 상황을 알고 화를 내던지 해. 오빠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사과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너가 엄마한테 말을 좀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가족으로서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여기서 더 가족 같았다가는 완전 큰일 치르겠다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면 바로 이혼할 테니까 그만 입 다물라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문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한테 기분이 상했던 건지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나 싶어서 반항하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 또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못 가고 다시 예전처럼 온갖 살림 다 뒤져대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애 낳는 기계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모처럼 한가한 주말이라 이불에 먼지를 털고 있었는데 뭐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서 확인을 해보니 부적이 여러 번 접혀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누가 한 짓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안방으로 다시 돌아가 샅샅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에서 나온 것 말고도 남편과 제 베개 안에도 하나씩 들어있었고 정말 소름 돋는 건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서 어떤 갓난 아이의 배냇저고리가 끼어 있었어요. 새 것도 아니고 어느 집 아이가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지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길래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제가 찾은 것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전부 안방에서 찾은 것들인데. 너는 이걸 다 꺼내오면 어떡하니? 부정타게. 내가 어떻게 구해온 건데? 아니 엄마, 이건 다 뭐야? 부적은 뭐고 저 아이 옷은 또 뭔데? 야, 너까지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이번에 아들 낳은 여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얻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그것들을 전부 챙겨서 다시 저희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이때는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갖다 버리라면서요. 만약 제가 하지 말라 했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면서 자기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진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것 좀 하지 마. 우리 결혼한 지 아직 2달밖에 안 됐어. 이러면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 애가 빨리 안 생기니까 그렇지. 너희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않고 부적이랑 옷가지를 집어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바로 달려와 다시 그걸 꺼내 소중히 품에 안고 가셨습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꼭 참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때가 제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똑같이 어머님은 무례하고 예의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터지면 진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며칠 또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좀 나아지나 했는데 그걸 기대한 제게 또다시 어머님은 뒤통수를 치셨죠. 그날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같이 엄마를 마중 나가서 셋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랜만에 친정엄마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제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맛있는 저녁 먹고 늦게까지 수다 떨며 놀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 현관 밖에서부터 뭔가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파트 옆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했나 싶었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친구분들까지 초대해서 한바탕 난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왔니? 인사드려라. 여긴 우리 계모임 친구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장모님 오신다고 말했잖아. 저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처음 보는 아줌마들 5명이 판을 깔고 앉아서 먹고 놀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안 그래도 저는 반찬만 주고 가려고 했어요. 편히 계세요.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가 자리를 피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오늘 자고 가기로 했잖아.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딸이 미움받을까봐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평소 행실을 보면 친정 엄마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사람 불러서 집을 차지한 것이 분명해요. 남편이 말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절대 모르고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어머, 안 사돈 괜히 저 때문에 금방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내일도 가게 일 때문에 바빠요. 오늘 정말 반찬만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들 편히 쉬다가 가세요. 그렇게 엄마가 먼저 자리를 피하셨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드리고 저 혼자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눈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엄마를 다시 배웅해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안 꼴이 완전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다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온 집안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서 쓰레기까지 엄청나게 굴러다니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옆에 친구분들까지 잔뜩 취해 혀까지 꼬부라져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도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원래 사람을 파악하려면 주변 친구들을 보라고 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끼리 뭉쳐다니는지 수준이 정말 잘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너 화났니? 내가 안 사돈 온다는 걸 깜빡했네. 우리가 이 대낮에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시어머니 하는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열이 받으니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지경이었어요. 속도 없는 남편은 제가 이해심이 넓어서 좋다며 실실대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하려는 찰나에 거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소파 뒤에 걸어둔 저희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가 방바닥에 떨어져서 깨져 있었어요. 그 곁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이 비틀대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얘, 여기 청소 좀 해라. 그러게 왜 액자를 유리로 하니? 깨지면 위험하게.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유리를 치우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은 자기 엄마가 마셨는데 멀쩡한 남편 놈은 술이라도 취한 것처럼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쳐웃고 있었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 자기 유리 치우느라 손 안 다쳤어? 야, 웃지 마.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 일부러 밖에 다 들리도록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안방문을 잠궈놓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집어던졌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너랑 결혼했니? 어머님이랑 결혼했니? 왜 너는 바보처럼 웃고만 있는데? 당신 엄마가 오늘 일부러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한참을 악을 지르고 있었더니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던 거실이 조용해졌고 하나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에는 시어머니를 포함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고 그들이 먹고 마시던 것도 전혀 치우지 않은 상태였죠. 남편에게 너가 거실 치우고 자라 하고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저는 안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제게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화드리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이유 하나 없었고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단 바로 그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이제는 정말 우리 집에 못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신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발이었고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 줄 알아? 열쇠공 불러서 겨우 들어왔어. 문이 안 열리면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댁도 아닌데 굳이 열쇠공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뺨을 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번도 넘게 내리치고 싶었는데 딱 한 번만 내리쳤어요. 제가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저한테 뺨을 맞고 3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어른을 쳐? 너 이혼당하고 싶어?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온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이 자기 아들 돈으로 구입한 집인 줄 아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이거 저희 친정부모님 집이에요? 아드님이 아직도 말 안 했어요? 그 인간 결혼 전에 주식으로 다 날려서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여긴 내 아들이 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같이 등기라도 떼러가 보실래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제 말에 시모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방방 뛰며 울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쏜살같이 자기 아들한테 달려가서 방금 제 말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이 집은 장인 장모 집이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포기를 못하고 저한테 달려들었고 저 같은 재수없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 아들이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보다 키도 10cm 정도 더 크고 힘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요. 뺨을 때려도 제가 더 세게 때렸고 이번에도 얼마든지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뭘 하던지 그냥 가만히 받아주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했기 때문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그대로 받아주고만 있었죠. 한참을 제 머리를 쥐고 흔들며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스스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이냐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시어머니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버린 뒤였어요. 10분도 안 지나서 경찰 2분이 도착했고 그제서야 두모자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제가 거짓말을 한 거라 우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차림도 엉망이 된 상황에 시어머니가 제게 욕을 하고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음성만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끝까지 협박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미 굳혔고 증거도 다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경찰관 한 분이 저한테 상황을 전해들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다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제 몰골을 보시고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핥힌 손톱 자국이나 멍든 자국들도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정식으로 경찰에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이 들어간 것도 당연했고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형사님이 말을 했다는데 며칠 후에 두모자가 저희 친정 집 앞까지 찾아와 제발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자며 빌었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 했고 이 집에도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카톡 내용, 음성 파일 다 보고 듣지 않으셨냐고. 나는 이혼하는 마당에 받을 거 받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죠. 증거를 잘 모아두었더니 이혼 역시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위자료는 얼마 받지 못했고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 합의금을 생각보다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3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고 다 끝내고 나니 이제야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다 극복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 생각보다 훨씬 멍청하게 행동해 주셔서 쉽게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